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깊은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 정울리에 성실한 농부 만드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방산나무가 웅장하게 서 있어 오가는 이들의 쉼터가 되어주었고, 집집마다 옹기종기 모인 초가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평화로운 마을의 일상을 알리는 따뜻한 신호와도 같았지요. 만드기는 이 작은 마을에서도 유독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젊은이였으며, 특히 가축을 돌보는 솜씨가 어찌나 지극하던지 그가 키우는 소와 돼지는 유달리 영특하고 털색이 비단처럼 고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의 가축들이 초토록 건강한 것은 주인의 정성뿐만 아니라 그 집 축사를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존재인 축사신의 보살핌 덕분이라고 믿으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만드기의 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소박한 초가삼간이었지만 마당은 언제나 정갈하게 쓸려 있었고 장독대 위에는 먼지 하나 앉지 않을 정도로 아내 옥순의 손길이 야무졌습니다. 무엇보다 만드기가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집 한편에 자리 잡은 커다란 외양간이었는데, 그곳은 단순한 가축의 거처가 아니라 집안의 복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가장 먼저 외양간으로 향해 소들의 상태를 살피고 바닥에 짚을 새로 깔아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만드기에게 가축은 그저 부려먹는 짐승이 아니라 한솥밥을 먹는 식구와도 같았기에 그는 소의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자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외양간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구석 선반 위에는 만드기가 정성껏 마련한 작은 단지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축사를 지켜주는 축사신의 신체였습니다. 만드기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깨끗한 정화수를 떠다 놓고 가축들의 안녕과 집안의 화목을 비는 일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존재가 자신의 가축들을 밤새 지켜준다고 믿었기에 찬바람이 부는 겨울밤이면 축사 구석구석에 가마니를 덧대어 온기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만드기의 지극한 마음을 아는지 그의 소 대박이는 주인만 보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고, 밭을 갈 때도 누구보다 힘차게 쟁기를 끌어 만드기의 시름을 덜어주었습니다. 어느 늦가을의 오후, 만드기는 곧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가축들에게 먹일 짚을 넉넉히 준비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수확을 마친 붉은 고추들이 멍석 위에 펼쳐져 햇살을 머금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드기는 대박 위에 등어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올해도 큰 탈 없이 넘어가게 해주 고맙다는 말을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기신 말씀인 모든 생명에는 하늘의 기운이 깃들어 있으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떠올리며 신령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만드기의 아내 옥수는 부엌 가구니 앞에 앉아 가족들에게 먹일 여물을 끓이기 위해 장작을 지피고 있었는데,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가 온 마당에 진동했습니다. 옥순 역시 남편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에 콩깍지와 볏짚을 섞어 정성껏 여물을 준비했으며,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여물통을 들고 나가는 만드기의 뒷모습. 부부는 비록 넉넉지 못한 살림이었지만 축사의 소들이 잘 먹고 잘 자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른 듯한 기분을 느끼며 서로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만드기 부부를 보며 신이 복을 내린다면 분명 이 집일 것이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두기의 마음 한구석에는 최근 작은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을 너머 평야에 축사를 조금 더 크게 늘려보고 싶은 욕심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축들이 늘어날수록 지금의 낡고 좁은 축사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금의 자리를 옮기는 것이 축사신의 노여움을 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는 신령의 거처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떠올리며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외양간 앞에서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소들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되새김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김영감님은 만뜨기의 집을 지날 때마다 외양간 안을 유심히 살펴보며 만뜨기에게 가축들의 기운이 범상치 않으니 항상 조심하라고 일러주곤 했습니다. 김 영감님은 젊은 시절부터 마을의 온갖 기이한 일들을 겪어온 지혜로운 분이었기에 만뜨기는 그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축사 주변을 더욱 정갈하게 화해했습니다. 영감님은 만뜨가 내 소들과 달리 눈빛에 영험하니 서려 있으니 이는 신의 은덕이다 라며 결코 욕심을 내어 그 기운을 흐트러뜨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만드기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욕심을 경계하며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옥물가에서 물을 긋던 여인들은 만드기네 집 가축들이 유독 윤기가 흐르는 비결에 대해 수다를 떨며 부러움 섞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만드기가 산에서 귀한 약초를 캐다 먹인다는 헛소문을 내기도 했고, 누구는 만드기의 아내가 축사신에게 매일 밤 몰래 제사를 지낸다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만드기 부부에게는 대단한 비결 같은 것은 없었으며 단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진실한 마음과 축사를 지켜주는 신령에 대한 경외심을 행동으로 옮긴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들은 마을 사람들의 귀를 타고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이는 뜻하지 않은 사건의 불씨가 되어 조용하던 마을에 파문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 여모를 먹인 후 외양간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와 아내와 함께 소박한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달빛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어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오늘 김영 욕심 부리지 않고 가축들을 사랑하며 살면 축사신께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옥수는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당신 같은 마음이라면 신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대답하며 서로의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고 오직 만드기네 외양간에서 들려오는 소들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밤의 적막을 깨울 뿐이었습니다. 만드기는 잠결에도 소들이 잘 있는지 귀를 기울였으며 혹시라도 쥐나 뱀이 들어와 소들을 놀라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얕은 잠을 잤습니다. 그때 문득 외양간 쪽에서 평소 만드기는 꿈결인 듯 현실인 듯한 몽롱한 상태에서 외양간 구석의 신체가 놓인 곳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축사신이 만드기의 정성에 화답하여 가축들을 축복해주는 신비로운 광경이었지만 만드기는 그것이 환상이라 생각하며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답고도 신비로웠으며 만드기는 찬 기운에 몸을 떨며 다시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밤사이 가축들이 별일 없었는지 꼼꼼히 살핀 뒤 축사신의 단지 앞에 놓인 물그릇을 깨끗이 씻어 새물을 채워 넣으며 하루의 무사함을 빌었습니다. 대박이는 주인을 켰고 만드기는 그런 소의 모습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도 땅을 일구고 가축들과 함께 땀 흘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마을 사람들과 나눌 따뜻한 인사를 준비하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이른 청울리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되었고 만드기는 마을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논밭으로 향하는 길에 자신의 가축들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만드기가 키우는 소들은 마을의 다른 소들에 비해 월등히 힘이 좋았기에 농번기에는 이웃 농가에서도 만드기에게 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드기는 자신의 일처럼 기꺼이 소들 또한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남의 밭에서도 불평 없이 성실하게 일을 도와 마을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런 만드기의 선행은 마을의 결속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축사신 또한 이런 만드기의 행보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운 마을에 낯선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만드기의 먼 친척인 팔봉이가 마을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팔봉이는 도회지에서 노름과 사기로 재산을 탕진하고 갈 곳이 없어지자 소문으로 들은 만드기의 재산을 탐내며 은밀하게 청울리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만드기네 집 가축들이 유난히 건강하다는 소문을 듣고는 분명 만드기에게 숨겨진 보물이나 특별한 비결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팔봉이의 등장은 만드기네 집뿐만 아니라 온 마을의 평화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팔봉이는 만드기의 집 앞에 도착해 일부러 초라한 차림새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못된 삶을 살았는지 연기하며 만드기의 그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만드기는 정이 많은 사람이라 팔봉이를 외면하지 못하고 선뜻 집 안으로 들여 따뜻한 밥을 대접하며 그가 머물 수 있는 방을 내주었습니다. 옥수는 팔봉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탐욕스러운 기운을 직감하고 불안해했지만 남편의 착한 심성을 알기에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하고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봉이는 겉으로는 감사한 척하며 만드기의 비위를 맞췄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집의 가축들과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궁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팔봉이가 집에 머물기 시작한 첫날 밤, 그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외양간으로 잠입하여 만드기가 숨겨두었다는 보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낡은 집단과 지저분한 여물통, 그리고 구석에 놓인 보잘것없는 단지 하나뿐이었기에 팔봉이는 크게 실망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는 이까짓 짐승들이 뭐라고 이렇게 귀하게 대접하느냐며 대박이의 발로 걷어차는 무례를 범했고 소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라 날뛰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만드기는 소들의 비명에 놀라 잠에 섰겠지만 팔봉이는 이미 재빠르게 방으로 돌아가 잠든 척 연기를 하고 있었기에 만드기는 소들이 그저 쥐 때문에 놀랐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소들의 기운이 없고 불안해 보이는 것을 감지한 만드기는 의아해하며 축사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특히 축사 시내 단지 주변에
흙발자국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팔봉이가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팔봉이는 만드기가 집을 비운 사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축들이 비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것은 부정한 술수를 쓰기 때문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팔봉이가 그럴싸한 거짓말을 섞어가며 반복해서 이야기하자 조금씩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김 영감님은 마을에 돌기 시작한 흉흉한 소문을 듣고 만드기를 불러 팔봉이라는 자를 조심하고 축사신의 기운이 흔들리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영감님은 낯선 자의 탐욕이 깃들면 신령은 노여움을 사고 그 화는 고스란히 집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만드기의 우유부단함이 화근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만드기는 영감님의 말씀을 번쩍 들었지만 이미 팔봉이는 마을 사람들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 만드기를 고립시키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만드기의 집안에는 이전에 없던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축사신의 보살핌 아래 있던 가축들도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팔봉이는 만드기에게 축사신에게 바치는 정화수 대신 술을 올리면 소들이 더 힘이 세진다는 말도 안 되는 가문이설로 만드기를 현혹하려 했습니다. 만드기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팔봉이는 만드기가 없는 틈을 타 단지에 술을 붓고 가축들의 사료에 부정한 것들을 섞어 넣는 등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가축들을 그저 돈으로 환산하는 물건으로만 보았기에 신령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명에 대한 존중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팔봉이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은 결국 고요했던 축사신을 깨우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의 노여움이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만드기네 집에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외양간에서 정체 모를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소들은 허공을 향해 슬프게 울어댔습니다. 옥수는 무서움에 떨며 만드기에게 시척을 이리 팔봉이를 당장 내보내야 한다고 애원했지만 만드기는 친척을 길가에 내앉게 할 수 없다는 고집을 꺾지 못하고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는 축사신의 단지를 깨뜨려 버리겠다는 협박까지 일삼게 되었습니다. 만드기는 이제야 자신의 집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으나 이미 팔봉이의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네 집에서 들려오는 소들의 울음소리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는 이제 만드기네 집이 축사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만드기를 칭송하던 이들은 이제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만드기네 집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어른들의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만드기는 한순간에 마을에서 외톨이가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가 슬펐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고통받는 가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평화가 팔봉이라는 이방인의 탐욕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드기는 늦은 밤 홀로 외양간에 앉아 대박이의 눈을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는 듯 보였고 그 맑았던 눈동자는 이제 공포와 고통으로 흐려져 있어 만드기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안일했는지 신령의 보살핌을 당연하게 여기며 불순한 침입자를 막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았습니다. 만드기는 무너진 축사 신의 단지 조각들을 모으며 눈물을 흘렸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너진 시내와 마을의 안녕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팔봉이는 만드기의 고통을 비웃으며 내일이면 이 소들을 모두 팔아치우고 큰돈을 벌어 마을을 떠나겠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을 밖의 가축 상인들과 은밀하게 연락을 마친 상태였으며 만드기가 저항할 수 없도록 손을 써두었다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하지만 팔봉이는 축사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신의 노여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은 침묵하고 있는 듯 보였으나 이미 팔봉이의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저주의 그물을 들이우고 있었고 그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드기네 집을 둘러싼 거대한 갈등은 폭발 직전의 긴장감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워졌으며 마을 전체를 뒤덮은 안개는 마치 신의 경고처럼 축사 주변을 감쌌습니다. 만드기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 위해 방 안에서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었고 아내 옥수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묵묵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곧 벌어질 일들은 그동안 마을이 지켜온 평화와 질서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며 만드기는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청운리 마을의 어둠 속에서 축사신의 진정한 위험이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팔봉이가 만드기네 집에 머물게 된 지 며칠이 지나자 처음에 비굴했던 모습은 간대없고 서서히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늦잠을 자며 아내 옥순이 정성껏 차려준 귀한 밥상을 보고도 반찬 투정을 일삼았으며 만드기가 뒤약볕 아래서 땀 흘려 일하는 동안 그늘에 앉아 팔자 좋게 낮잠이나 자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가축들을 보며 저것들을 팔면 평생 먹고 살 텐데 왜 저러고 사느냐며 대놓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만드기는 친척의 무례함에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갈 곳 없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 꾹 참으며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팔봉이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 만드기가 애지중지하는 축사의 곡식과 여물을 몰래 빼돌려 장터에 내다 파는 대담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가축들은 주인이 주는 먹이가 줄어들자 눈에 띄게 기운을 잃어갔고 평소 윤기가 흐르던 털색은 푸석해지며 어딘가 모르게 병색이 완연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창고의 곡식이 줄어드는 것을 눈치채고 만드기에게 팔봉의 소행을 구했지만 만드기는 설마 친척이 그럴 리 있겠느냐며 오히려 아내를 다독이며 상황을 좋게 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팔봉은 이런 만드기의 너그러움을 이용해 더욱 대담하게 축사 주변을 휘저으며 자신의 욕심을 채울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팔봉은 만드기가 잠시 밭에 나간 사이 외양간 구석에 놓인 축사신의 단지를 보며 코웃음을 치며 무례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까짓 흙단지가 무엇이라고 매일 정화수를 올리며 정성을 들이느냐며 단지 안에 담긴 맑은 물을 바닥에 쏟아버리고는 침을 뱉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맑았던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우르릉 소리가 들려왔으나 눈먼 탐욕에 사로잡힌 팔봉은 그것이 신의 경고임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외양간에서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평소보다 더 크게 울어댔고 그 소리는 마을 너머까지 처량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만드기네 집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문들이 아낙네들의 입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만드기네 집소들이 밤마다 사람처럼 흐느껴 온다더라. 혹은 외양간 근처에서 푸른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등 흉흉한 이야기들이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드기네 집에 머무는 팔봉이라는 자가 일이 생겼다며 그가 분명 마을의 영험한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있다고 수근거렸습니다. 정 많던 이웃들도 이제는 만드기네 집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재촉했으며 마을 전체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김영감님은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다시 한번 만드기의 집을 방문하여 외양간의 형편을 살피러 왔습니다. 영감님은 외양간 바닥에 쏟아진 물자국과 가축들의 흐릿한 눈망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 마당에 있던 팔봉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감님은 하늘이 노하고 땅이 진동하니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리면 반드시 큰 화가 미칠 것이라고 꾸짖었지만 팔봉은 도리어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다며 대들었습니다. 김 영감님은 만드기를 따로 불러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니 신령의 노여움이 마을 전체로 번지기 전에 화근을 제거하라고 엄중히 충고했습니다. 만드기는 김 영감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져 그날 밤 늦도록 축사 문턱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팔봉이 자신의 친척이기는 하나 그가 저지른 무례함이 이미 선을 넘었음을 직감했고 가축들의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우유부단함이 죄를 키웠음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팔봉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만드기 몰래 마을 밖, 초, 장수들을 불러 배박이를 비롯한 건장한 소들을 팔아치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팔봉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가 내뱉는 거친 숨소리는 축사의 고요한 밤 공기를 오염시키며 불길한 징조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아이들이 만드기네 담장 너머로 돌을 던지며 저주받은 집이라고 놀리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옥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만드기는 아내의 울음소리와 병든 가축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이제는 정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신을 믿고 따랐던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과 축사를 지켜주던 신령의 부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드기는 무너진 단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으나 이미 축사신의 기운은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고 집안에는 서늘한 바람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팔봉은 만드기가 슬픔에 잠겨있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마을 사람들을 부추겨 만드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 한다고 모함했습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며 만드기가 가축들에게 괴상한 주술을 부려 가축들이 병든 것이라며 자신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큰일이 났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팔봉의 교묘한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 만드기를 경계하게 되었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만드기의 명예는 한순간에 흙탕물 속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만드기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진실을 밝힐 길은 막막해 보였고 팔봉의 탐욕은 이제 만드기의 집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김 영감님은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만드기네 집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팔봉은 이 회의마저 가로채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이끌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드기네의 가축을 모두 처분하고 그 돈으로 마을의 잔치를 벌여 애군을 쫓겠노라는 황당한 제안을 내놓으며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팔봉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졌지만 지혜로운 몇몇 노인들은
팔봉의 눈빛에서 풍기는 부정한 기운을 읽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이제 만드기를 옹호하는 쪽과 팔봉의 말을 따르려는 쪽으로 갈라져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고, 이 모든 것이 축사신의 노여움이 부른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만드기는 꿈속에서 황금빛 소가 나타나 피눈물을 흘리며 서럽게 우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 소는 바로 대박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만드기는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벌벌 떨었으며, 이것이 분명 축사신이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임을 직감하고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외양간은 평소와 달리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 느껴져 공중에는 검은 안개 같은 것이 자욱하게 깔려 소들의 생기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그곳에서 팔봉이 몰래 숨겨둔 낯선 부적들과 정체 모를 약초 가루들을 발견하고는 팔봉이 단순히 욕심을 부리는 것을 넘어 가축들을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팔봉은 만드기가 자신의 비밀을 눈치챈 것을 알고는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다는 듯 본색을 드러내며 만드기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은 이제 나나 다름없으니 조용히 입 닥치고 있으라며, 만약 내 일을 방해하면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너희 부부를 이 마을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만드기는 친척의 섬뜩한 모습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대박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 아님을 깨달았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신령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만드기는 조용히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팔봉의 만행과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알리려 노력했지만, 이미 팔봉에게 세뇌 당한 사람들은 만드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만드기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그를 멀리했고, 만드기는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김영감 찾아가 팔봉이 숨겨둔 부적과 약초들을 보여주며 진실을 증명할 방법을 간청했습니다. 영감님은 물건들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것은 가축의 기운을 억누르는 금기시된 주술이라며, 당장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마을의 소들이 모두 죽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드기네 축사에서 시작된 병세는 서서히 이웃집 가축들에게로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는 이제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건강하던 이웃집 소들도 하나둘씩 사료를 거부하고 쓰러지자 사람들은 그제야 팔봉이 말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팔봉은 이것이 모두 만드기가 신령을 잘못 모신 탓이라며 화살을 만드기에게 돌렸고,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했습니다. 나흘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으며 밤마다 들려오는 가축들의 비명은 마을을 마치 지옥처럼 황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영감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팔봉을 불러 가축들의 병을 고칠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팔봉은 당황하며 오직 가축들을 빨리 처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겼습니다. 영감님은 팔봉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하고 그가 무언가 큰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확신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축사 신의 단지를 정성껏 다시 빚어 정화수를 담아 올리며 밤낮으로 기도를 올렸고, 자신의 진심이 신령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의 손은 흙을 빚느라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눈은 핏발이 섰지만 그는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마을에는 만드기가 미쳐버렸다는 소문이 돌았고 팔봉은 이를 기회 삼아 가축 상인들을 마을로 불러들여 강제로 축사의 소들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만드기는 온몸으로 외양간 문을 막아서며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팔봉과 그가 데려온 덩치 큰 사내들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옥순 또한 남편을 돕기 위해 달려들었으나 팔봉의 거친 손길에 밀려 마당 한 구석에 쓰러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 비극적인 광경을 보며 차마 나서지 못한 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마을 전체에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해 사람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가축들의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리 기이할 정도로 웅장하고 위험있게 변해갔으며 팔봉과 사내들은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만드기는 안개 너머로 거대한 신령의 형상이 축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 기운은 팔봉과 같이 부정한 자들을 밀어내는 강력한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팔봉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안개를 헤치고 도망치려 했으나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축사 신의 노여움이 실체화되어 마을을 뒤덮자 그동안 감춰져 왔던 팔봉의 탐욕과 거짓들이 하나씩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개 속에서 팔봉이 가축들에게 부린 부정한 실수들의 환상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팔봉이 만드기 몰래 단지에 오물을 붓고 소들의 다리에 상처를 내어 주술을 부리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자 사람들의 분노는 팔봉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만드기를 오해했던 주민들은 미안함과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고 팔봉은 이제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신령의 힘은 정직한 만드기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진실의 빛이 서서히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김 영감님은 안개를 헤치고 나와 이제야 신의 뜻이 밝혀졌다고 선언하며 팔봉을 당장 마을에서 몰아내고 만드기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팔봉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팔봉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도망칠 궁리만 하다가 결국 마을 밖 낭떠러지 근처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그는 평생 가축들의 소리를 들으면 발작을 일으키는 천벌을 받게 되었으며 다시는 청운리 마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팔봉이 떠난 뒤에도 축사의 병세와 신의 노여움은 완전히 가시지 않아 만드기의 근심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만드기는 쓰러진 옥순을 부축해 일으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가축들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이미 병이 깊어진 가축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만드기네 가축들이 죽어가는 것 같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마을 전체에는 무거운 침묵과 슬픔만이 감돌았습니다. 만드기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축사 신의 단지 앞에 앉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축들을 살려달라고 밤을 지새우며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통곡은 깊은 산속까지 울려 퍼졌으며 그 소리를 들은 숲속의 짐승들조차 숨을 죽이고 그의 슬픔에 동참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드기가 지쳐 잠든 사이 외양간 구석의 단지에서 맑은 이슬 같은 빛이 흘러나와 병든 가축들의 몸을 하나씩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축사신이 만드기의 지극한 정성과
진실한 참회에 감복하여 내린 마지막 자비의 손길이었으며 가축들의 몸에서는 검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박이는 가장 먼저 눈을 떠 주인을 핥으며 깨웠고 만들기는 기적처럼 살아난 소들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신령에게 수천 번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며 진정한 믿음과 생명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팔봉은 떠났고 가축들은 기운을 차렸지만 만드기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축사 주변을 더욱 정갈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사신을 기리는 공동의 제를 올리기로 제안했고 주민들은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집에서 정성 어린 제물을 준비하며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예전의 평화가 찾아오는 듯 보였지만 만드기는 신령의 노여움이 완전히 풀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축사신의 단지를 살피며 혹시라도 작은 티끌이라도 묻어있지 않은지 꼼꼼히 닦고 또 닦았습니다. 김영감님은 만드기에게 이제는 마음을 놓아도 좋다고 위로했지만 만드기는 자신의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축사신에 대한 올바른 예법을 전수하며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갔습니다. 청울리 마을은 이번 일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기보다 돕고 배려하는 마음을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축사의 깊은 곳 어딘가에는 여전히 팔봉이 남긴 부정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고 만드기는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오늘도 긴 밤을 지새우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밤은 깊어 어느덧 삼경을 지나고 있었고 만드기네 집 창가로 비치는 등잔불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가축들의 숨소리는 이제 아주 규칙적이고 평온해졌으며 마당에 내린 서리는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내 옥순과 함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고 축사신 또한 만족스러운 듯 은은한 기운으로 집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마을은 길었던 폭풍을 지나 다시 고요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그 평화 뒤에는 생명을 지키려 했던 한 농부의 숭고한 눈물과 신령의 준엄한 가르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깊은 밤 청운리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도 날카로운 기운을 품고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축사 문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슬픈 한숨 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아내 옥순 또한 불안한 기운에 몸을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낯선 자의 그림자를 본들 쉴 새 없이 어둠을 향해 짖어댔고 외양간에서 들려오는 대파기의 거친 숨소리는 적막한 어둠 속에서 유독 크게 울려 퍼지며 집안 전체에 불길한 징조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이 모든 것이 팔봉이 떠나며 남긴 부정한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만드기는 등불을 켜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서 외양간의 동태를 살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와 깊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축사 문턱을 넘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듯한 비릿한 냄새와 함께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전신을 감싸 안아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소들은 외양간 구석에 몰려 몸을 떨고 있었고 눈망울에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듯한 핏발이 시뻘겋게 서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대박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애써 소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들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주인의 따뜻한 손길마저 피하는 듯 뒷걸음질을 치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가축들의 이상 행동은 날이 밝아도 멈추지 않았고 만드기는 축사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다가 외양간 기둥 밑바닥에서 기이한 형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둥 밑을 살짝 파헤치자 그곳에는 검은 실로 촘촘하게 묶인 사람 모양의 나무 인형과 누군가의 머리카락 그리고 피로 쓴 듯한 붉은 글씨가 적힌 종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팔봉이 마을을 떠나기 직전 만드기의 집안이 영영 일어서지 못하도록 저주를 내리기 위해 심어놓은 부정한 물건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만드기는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축사신이 왜 그토록 노여워하셨는지 그 깊은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물건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공포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만드기의 집 주위를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팔봉이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남의 집안을 망치려 드는 악독한 술수를 부리는 자였다는 사실에 경악했으며 혹시라도 그 저주가 자신들의 가축에게도 옮겨붙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평소 만드기와 가깝게 지내던 이웃 농부들도 이제는 대놓고 그를 멀리하며 부정한 물건이 나온 집과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차가운 말을 내뱉어 만드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만드기는 억울함보다도 자신의 집이 마을의 화근이 되었다는 사실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김영감님은 만드기가 발견한 기이한 물건들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것은 축사 신의 눈을 가리고 가축들의 정기를 빨아먹는 극악무도한 주술이라고 엄중히 말했습니다. 영감님은 팔봉이라는 자가 만드기의 재산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근본인 축사 신의 기운을 완전히 멸하려 했던 것이라며 당장 정화의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소들은 물론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영감님은 만드가 네가 평생 쌓아온 정성이 저 사악한 기운에 밀리고 있으니 이제는 네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신령님께 용서를 구하고 저주를 풀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만드기는 영감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야 진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드기는 저주를 풀기 위해 필요한 정화의 재료들을 구하러 산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약수터를 찾아가 가장 맑은 물을 직접 길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험한 산길을 오르며 자신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남아 있었을지 모를 팔봉에 대한 완망과 미움을 씻어내려 노력했고 오직 생명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본 청울리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똥리를 틀고 있음을 알기에 만드기의 발걸음은 더욱 무겁고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약수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린 뒤 거울처럼 맑은 물을 항아리에 담아 소중히 품에 안고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 아내 옥수는 마을 여인들의 눈초리를 견뎌내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집 마당에는 팔봉의 사주를 받은 듯한 낯선 구경꾼들이 몰려와 소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만드기가 마을의 재앙을 불러왔으니 당장 짐을 싸서 떠나라고 소리쳤고 옥수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호소했지만 분노한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만드기네 외양간이 불을 지르겠다며 횃불을 치켜들기도 했고
소들은 사람들의 거친 함성 소리에 놀라 발을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평화로웠던 만드기의 집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축사신의 노여움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관기로 전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만드기는 자신의 집 앞을 가득 메운 횃불과 사람들을 보고 크게 놀랐으나 결코 당황하지 않고 항아리를 높이 들어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팔봉이 숨겨둔 저주의 물건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진정한 적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만드기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성실함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담겨 있었기에 광기에 사로잡혔던 사람들도 조금씩 동요하며 치켜들었던 횃불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드기는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우리 마을의 소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것이라며 사람들의 이성을 일깨웠습니다. 만드기의 외침에 마을 사람 중 가장 힘이 센 장쇠가 나서서 저 물건들이 정말 저주를 부른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만드기는 직접 그 물건들이 어떻게 가축들을 병들게 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들의 다리에 난 상처와 사료 속에 섞여 있던 검은 머리카락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팔봉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우리 마을의 전기를 갉아먹으려 했는지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만드기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고는 자신들이 팔봉의 거짓말에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어 사람들의 분노는 이제 만드기가 아닌 팔봉과 그가 남긴 부정한 흔적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만드기는 이제 축사를 정화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소금을 마당 한가운데에 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집으로 달려가 귀한 소금을 한 바구니씩 가져왔고 마당에는 어느새 커다란 소금산이 쌓여 하얀 빛을 내뿜으며 부정한 기운을 밀어내는 듯 보였습니다. 만드기는 산에서 길어온 맑은 정화수를 소금 위에 뿌리며 축사신에게 올리는 제를 준비했고 마을 사람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그 주위를 둘러싸고 함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차츰 맑아지는 듯했으나 외연간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검은 그림자가 꿈틀거리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만드기는 홀로 외양간 안으로 들어가 팔봉이 인형을 숨겨두었던 자리에 앉아 밤샘 기도를 시작했으며 옥수는 문 밖에서 정화수를 지키며 남편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만드기는 눈을 감고 소들의 거친 숨소리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신이 소홀히 했던 작은 부분까지 모두 축사신에게 고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가축들이 겪은 고통이 자신의 고통임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외양간을 맴돌던 기이한 비릿한 냄새가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진실한 마음이 신령에 닫힌 마음을 조금씩 두드리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새벽 2시경 갑자기 축사 지붕 위에서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내려앉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고 만드기는 무서운 환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팔봉의 환영이 나타나 만드기를 비웃으며 네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이 집은 이미 망했다고 속삭였지만 만드기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크게 신령의 이름을 부르며 정화수를 사방에 뿌렸습니다. 검은 안개, 같은 형상이 만드기의 몸을 감싸 안으며 숨을 막히게 했으나 대박이가 갑자기 크게 울며 만드기의 정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만드기는 대박이의 울음소리를 힘삼아 마지막 남은 정화수를 저주의 물건들이 있었던
구석자리에 쏟아부었고 그 순간 외양간 전체가 눈부신 백색 광채에 휩싸였습니다. 광채가 사라진 뒤 외양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해졌고 만드기는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졌으나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소들은 이제 떨림을 멈추고 만드기 주위로 다가와 그의 얼굴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했고 공중을 떠돌던 불길한 기운은 완전히 사라져 새벽 공기가 유달리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옥순이 급히 달려들어와 남편을 부축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적 같은 평화가 다시 찾아왔음을 실감하며 한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 밤을 지새우며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축사에서 새어나오는 평화로운 기운을 느끼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만드기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드기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하며 우리 모두가 생명을 대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팔봉이 심어두었던 저주의 물건들을 마을 입구 공터로 가져가 모든 주민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건이 타면서 내뿜는 검은 연기를 보며 저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탐욕과 시기심이었다고 생각하며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연기는 하늘 높이 솟구치다 흩어졌고 마을 입구에는 다시금 맑은 햇살이 내리쬐며 청운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님은 타버린 재를 강물에 흘려보내며 이제야 축사 신께서 노여움을 거두시고 마을을 다시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영감님은 만드기의 용기와 정성이 마을을 구했다며 그를 칭찬했고 주민들은 그동안 만드기를 오해하고 박대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다시는 외부의 유혹이나 거짓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굳은 다졌으며 만드기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화합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록 큰 시련을 겪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보이지 않는 신의와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드기는 정화가 끝난 축사를 다시 한번 정성껏 청소하며 만드기는 정할사면 맷 청사할큼 부서졌던 단지 대신 더 크고 튼튼한 단지를 새로 마련하여 가장 좋은 자리에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올리는 일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눈을 마주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더욱 늘려가기로 다짐했으며 대박이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더욱 힘차게 울며 화답했습니다. 소들의 비단 같은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기운이 없던 송아지들도 마당을 뛰어놀며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만드기네 집에서 시작된 생명력은 다시금 온 마을로 퍼져나가 청울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풍요로운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만드기는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상을 차려 마을 노인들을 모시고 그동안의 감사함을 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만드기네 소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만드기 부부의 심성이 얼마나 고운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훈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팔봉이라는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웃 간의 정과 가득 찼으며 아이들은 다시 만드기네 마당에서 숨바꼭질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드기는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빌며 가축들의 고요한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한 가지 조심스러운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은 신령의 노여움을 완전히 달래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감사제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김 영감님과 상의하여 다가오는 보름날에 마을의 모든 가축과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큰 잔치를 열기로 했으며 이는 축사신뿐만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모든 신령에게 바치는 정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드기의 제안에 기꺼이 찬성하며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청울리는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생명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신성한 공동체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축사신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금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가르침으로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만드기는 밤마다 축사에서 들려오는 소들의 평온한 되새김질 소리를 들으며 이것이야말로 신이 내린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소들의 눈망울을 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짐승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지녀야 할 순수한 본성임을 깨달았습니다. 깊어가는 밤, 만드기네 집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등불은 마을 전체를 평온하게 비추며 듣는 이의 마음까지 안온하게 감싸 안는 마법 같은 평화를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외양간을 한 바퀴 돌며 대박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소는 주인의 손길에 안심한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옥수는 방 안에서 고운 이불을 펴며 남편을 맞이했고 두 사람은 오늘 하루의 무사함에 감사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벌레들이 기분 좋은 리듬으로 울어대고 있었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내려다보며 청운리의 평화를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만드기는 이제야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으며 꿈속에서는 황금빛 소가 푸른 초원을 평화롭게 거니는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각자의 방에서 평온한 밤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축사신 또한 자신의 거처가 정화된 것에 만족한 듯 마을 전체를 부드러운 기운으로 감쌌습니다. 팔봉이 남겼던 시기와 질투의 흔적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끈끈한 공동체의 결속력이 다신 자리 잡았습니다. 만두기의 이야기는 이제 청울리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전해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끝자락에서 만드기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찾았으며 그의 집은 다시금 축복받은 가축의 수호자가 머무는 신성한 장소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해가 떠오르고 만드기는 평소처럼 부지런히 일어나 가축들을 돌보겠지만 이제 그의 마음가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어졌습니다. 그는 신령이 내린 시련이 결국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마을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가축들도 이제는 만드기의 발소리만 들어도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 것이며 그들의 건강함은 청운리의 자랑거리가 되어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만드기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며 모든 근심이 사라진 평온한 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의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청운리 마을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렀으며 마을을 휘감고 있던 불길한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만드기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어내며 어젯밤의 소동이 마치 긴 꿈이었던 것 같은 기분을 느꼈지만 축사에서 들려오는 대박이의 활기찬 울음소리는 현실의 평화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내 옥수는
부엌에서 맑은 된장국을 끓이며 남편을 향해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는 안도의 미소를 지어 보였고, 부부는 서로를 보며 말없이 깊은 신뢰와 사랑을 나누며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만드기네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손에는 미안함의 표시로 떡이나 과일 같은 작은 상의가 정성스레 들려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한때 팔봉의 가머니설에 속아 성실한 만드기를 의심하고 몰아세웠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몹시 부끄러워하며 차마 만드기의 맑은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한 채 대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대문을 활짝 열고 이웃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지난 일은 이미 바람에 실려 보냈으니 너무 마음 무겁게 갖지 마시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김 영감님은 마을의 최고 어른으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만드기네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어제의 소동과 팔봉의 악행을 공식적으로 갈무리하는 엄숙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영감님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팔봉이라는 자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신령을 모독하고 이웃 간의 정을 갈라놓았으니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영감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했고, 만드기가 끝까지 가축들을 지켜내어 마을의 화를 막아낸 공로를 인정하며 그를 향해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을의 대장장이었던 철석이는 만드기 앞에 나아가 무릎을 굽히며 내가 자네를 의심하고 축사에 불을 지르려 했던 것을 부디 용서해달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만두기는 철석이의 두 손을 꽉 잡으며 누구나 어둠 속에서는 길을 잃을 수 있는 법이니 이제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정답게 지내자고 위로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여인들도 옥순의 손을 잡으며 우리가 너무 모지에게 굴어 미안했다고 사과했고, 만드기네 마당에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신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훈훈한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만드기는 사람들을 데리고 깨끗하게 정돈된 외양간으로 향해 축사신을 모신 단지 앞에 모두가 함께 예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신령의 노여움을 완전히 달래고자 했습니다. 그는 단지 앞에 맑은 물과 갓 지은 쌀밥을 올리며 신령님, 우리 마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거두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가축들을 굽어 살펴 주소서라고 낮은 목소리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만드기의 뒤를 따라 경건하게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고, 신기하게도 그 순간 외양간 안으로 따스한 햇살이 한 줄기 쏟아져 들어오며 단지 주위를 금빛으로 수놓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빛을 보며 축사신이 마침내 마을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불안감마저 깨끗이 씻겨나가는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대박이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한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볐고, 아이들은 소의 보드라운 털을 만지며 다시금 웃음꽃의 대상이었던 축사는 이제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신성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돌아왔으며, 만드기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평화롭고 축복받은 장소로 다시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김 영감님은 이제 마을의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을 공동의 우물과 축사 주변을 함께 청소하는 화개정화 작업을 제안하여 사람들의 힘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나와 마을 구석구석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팔봉의 부정한 흔적들을 쓸어내고 닦아내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청소를 하며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은 서로의 벽을 허무는 가교가 되었고 함께 땀을 흘리는 과정을 통해 청운리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드기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자신의 소들이 이제는 아주 건강해졌음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고 다른 집의 소들도 이제 기운을 차리고 여물을 잘 먹는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그는 가축 상인에게 넘겨질 뻔했던 대박이의 뿔에 붉은 실을 감아주며 너는 우리 집을 지킨 영웅이니 앞으로도 나와 함께 오래도록 살자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대박이는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만드기의 말에 화답하듯 음매하고 길게 울었고 그 소리는 청울리 벌판을 가로질러 숲속까지 평화롭게 퍼져나가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안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청소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옥순과 마을 부녀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시원한 화채와 메밀전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옥수는 커다란 양푼에 잘 익은 김치와 보리밥을 슥슥 비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사람들은 꿀맛 같은 새참을 먹으며 역시 이웃끼리 돕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의 긴장과 갈등은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대화 속에서 눈 녹듯 사라졌으며 만드기는 이 소박한 풍경이야말로 신령이 우리에게 바라는 진정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관이 여드녀치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가축들을 돌볼 채비를 했고 만드기는 떠나는 이웃들의 뒷모습을 보며 일일이 배웅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유난히 맑고 명랑하게 들려왔고 담장 너머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는 마을의 안녕을 증명하듯 고요하고 평화롭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팔봉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대신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밝은 마음들이 자리 잡았으며 축사신 또한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로서 그 위엄을 다시금 세우게 되었습니다. 만드기는 저녁 여물을 준비하며 축사 구석에 놓인 신령의 단지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닦아냈는데 단지 표면에는 이전보다 더 은은하고 깊은 광택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령의 존재를 단순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동반자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곧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대박이는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누워 책임질을 시작했으며 외양간의 고요한 분위기는 만드기에게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과 성취감을 안겨주어 그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청운리 마을은 인공적인 불빛 하나 없이 오직 달빛과 별빛에 의지하여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으나 그 정적은 이전의 불안한 침묵과는 질적으로 다른 평온한 쉼이었습니다. 만드기는 방 안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우리가 이번 시련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은 것 같다고 말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옥수는 당신의 진실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우리 집은 물론 마을 전체가 위태로웠을 것이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은 이제야 비로소 근심 걱정 없는 평온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만드기는 문득 팔봉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마을을 떠났다는 소식을 떠올리며 그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디선가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악한 기운은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을 다스리는 것 또한 자신의 목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음을 정돈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들이 가을이 깊어감을 알리듯 더욱 힘차게 울어댔고 그 소리는 마치 축사신이 보내는 기분 좋은 자장가처럼 빌려와 만드기의 눈꺼풀을 무겁게 내리누르며 편안한 잠을 재촉했습니다. 만드기네 집 축사 마당에는 이제 팔봉이 남겼던 부정한 부적의 조각 하나조차 남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는 만드기가 정성껏 심은 채소들과 가축들의 배설물이 섞여 만들어진 기름진 거름이 풍요로운 내일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은 이제 축사문을 닫으며 신령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전통을 다시금 소중히 지키게 되었고 이는 청울리만의 특별한 미덕으로 자리 잡아 대대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만드기는 꿈속에서 대박이와 함께 넓은 들판을 마음껏 달리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현실보다 더 아름다운 평화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만드기는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 일어났지만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마음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해진 기분을 느끼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는 외양간으로 나가 소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소들은 어제의 피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기운찬 몸짓으로 주인을 반기며 고개를 까닥거렸습니다. 만드기는 소들의 여물통을 깨끗이 씻어내며 닥쳐도 이 생명들을 끝까지 지켜내겠노라고 다시금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떠오르는 아침 해는 청운리의 모든 생명 위에 공평하게 빛을 내리쬐며 다시 찾은 일상의 소중함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이제 만드기네 집을 지날 때마다 예전처럼 밝은 목소리로 아저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고 만드기는 아이들에게 잘 익은 감이나 옥수수를 건네며 넉넉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드기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을의 보배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만드기는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모두가 함께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화합과 존중의 기운이 가득 찬 청운리는 이제 그 어떤 악한 저주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마음의 요새가 되었으며 축사신은 그 중심에서 마을을 인자하게 굽어보고 계셨습니다. 김영감님은 만드기에게 축사신의 전설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만드기는 그를 아는 마을 훈장님의 도움을 받아 이번 일을 세세하게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생명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소중한 교훈이 될 것이었습니다. 기록이 완성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 내용을 경청하며 다시금 눈시울을 붉혔고 생명의 무게는 그 어떤 황금보다 무겁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서로의 손을 따스하게 맞잡았습니다. 옥수는 마당 한편에 작은 꽃밭을 일구어 축사신이 좋아하실 만한 향기로운 꽃들을 심기 시작했는데 꽃향기는 바람을 타고 외양간 안까지 스며들어 가축들의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었습니다. 만드기는 아내의 세심한 배려에 감탄하며 꽃밭 주위에 작은 돌담을 쌓아주었고 부부의 정성이 가득 담긴 마당은 이제 청운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소들은 꽃향기를 맡으며 낮잠을 청했고 나비들이 축사 주변을 날아다니는 평화로운 광경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정화해주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며 마을의 명물이 되어 오랫동안 사랑받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참여한 대대적인 정화의식과 청소 덕분에 청운리의 오물물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달고 맑아졌으며 사람들은 이 물이 축사 신의 은총이라 믿으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만드기는 이 맑은 물로 가축들의 몸을 씻겨주며
소들이 더 이상 가려움증이나 병치레를 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고, 덕분에 만드기네 소들은 시장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영리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소들을 팔아 큰 돈을 벌 생각보다는 이 소들과 함께 땅을 일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채워나갔습니다. 어느덧 만드기네 집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박이의 짝인 암소 순둥이가 새끼를 뵌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마치 자기 집 일인 양 기뻐하며 순둥이가 무사히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온갖 귀한 풀과 영양가 있는 먹이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드기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축사신에게 순둥이의 순산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고 집안에는 다시금 새로운 생명에 대한 설렘과 희망의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마을의 결속력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축복의 에너지로 승화되어 청울리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만드기는 밤마다 순둥이 곁을 지키며 배를 쓰다듬어 주었고 소는 주인의 손길을 느끼며 편안하게 숨을 몰아쉬며 새끼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옥수는 순산을 돕기 위해 깨끗한 짚을 넉넉히 준비하고 따뜻한 물을 끓이며 만반의 준비를 다했으며 부부는 이제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며 평온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축사신의 노여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이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탄생과 축복만이 남게 되었으며 청운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아늑하게 깊어가며 모든 생명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길에서 서로를 마주칠 때마다 환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훈훈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드기는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에 항상 자신을 낮추고 생명을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축사의 소들도 주인의 사랑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늠름해졌으며 청울리 들판에 울려 퍼지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이제 마을의 풍요와 평화를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사람들의 귓가를 즐겁게 해주며 마을의 번영을 알렸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밤, 만드기는 축사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방으로 들어와 등불을 끄기 전 축사신의 단지가 있는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밖에서는 달빛이 만드기네 집 지붕 위에 은은하게 내려앉아 축복을 내리고 있었고 가축들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어 밤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만드기는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마쳤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내일의 태양이 가져다줄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가득 차올라 듣는 이의 마음까지 따스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청운리 마을의 계절은 어느덧 만추의 서늘함을 지나 하얀 서리가 내리는 초겨울의 문턱에 깊숙이 들어섰으며 마을을 둘러싼 산등성 위에는 붉고 노란 단풍 대신 포근한 갈색의 낙엽들이 수북하게 쌓여 고요한 정취를 자아냈습니다. 만드기는 아침마다 입가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입김을 보며 겨울채비에 박차를 가했고 외양간 구석구석에 두꺼운 가마니를 덧대어 가축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만드기의 집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축사 안에서 들려오는 건강한 소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 집이 우리 마을의 복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눈이 시리게 맑은 새벽, 만드기는 여느 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외양간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놀라운 기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대박이의 짝인 순둥이가 드디어 건강한 새끼 송아지를 낳아 핥아주고 있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비틀거리면서도 꿋꿋하게 제 다리로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고 그 털빛은 마치 아침 햇살을 머금은 황금처럼 눈부시게 빛나 만드기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만드기는 무릎을 꿇고 앉아 축사 신의 단지 쪽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시련 끝에 찾아온 이 보석 같은 생명을 평생 소중히 아끼고 보살피겠노라고 신령님과 자기 자신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송아지의 탄생 소식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김영감님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제집 1인 양 기뻐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네기 위해 만드기네 마당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어 잔치 분위기를 방불케 했습니다. 사람들은 송아지의 맑은 눈망울과 튼튼한 다리를 보며 이건 분명 축사신께서 만드기의 정성에 감복하여 내리신 특별한 선물임이 틀림없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며 기뻐했습니다. 옥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팥죽과 떡을 정성껏 준비하여 내놓았고 마당에 둘러앉은 이웃들은 음식을 나누며 청울리에 다시 찾아온 평화와 풍요를 만끽하며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훈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 영감님은 송아지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만드기에게 이 송아지의 이름을 희망이라 지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셨고 만드기는 그 이름이야말로 우리 마을이 시련을 이겨내고 얻은 가장 값진 이름이라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영감님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팔봉의 탐욕에 흔들렸을 때 만드기가 끝까지 신의를 지켰기에 오늘 같은 복이 온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잊지 말자고 엄중하면서도 따뜻한 훈계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주민들은 영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만드기는 이 모든 공을 이웃들의 격려 덕분이라며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축사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자신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로 신령을 대하기 시작했고 집집마다 외양간을 청결히 유지하며 가축을 가족처럼 아끼는 아름다운 풍습이 마을 전체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희망이에게 신선한 풀을 가져다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몸소 배웠고 만드기는 아이들에게 가축의 눈을 들여다보는 법과 그들의 마음을 잇는 지혜를 전수하며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청울리는 이제 그 어떤 부정한 기운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며 마을의 가축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영특하게 자라나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어 마을 전체가 하얀 눈으로 뒤덮인 날, 만드기는 아내와 함께 외양간 옆 작은 정자에 앉아 한방눈이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 덮인 축사는 마치 신령이 내려주신 하얀 포대기에 쌓인 듯 포근해 보였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들의 고요한 대새김질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음악이 되어 부부의 귓가를 부드럽게 간지럽혔습니다. 옥수는 만드기의 손을 잡으며 이제 정말 꿈만 같은 평화가 우리 곁에 머무는 것 같다고 속삭였고 멈드기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바쳤던 눈물과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만드기는 팔봉이 떠나며 남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마당 한 구석에 작은 돌비를 세우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그 글귀를 읽으며 스스로를 경계했으며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희감이 되어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 검소하게 생활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그의 선행은 이웃 마을까지 널리 알려져 정울리는 인심 좋고 복 많은 마을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축사신 또한 만드기에 변치 않는 초심을 기특하게 여기시는지 그가 키우는 가축들은 해마다 쌍둥이를 낳는 등 유례없는 풍요를 구가하며 집안의 번영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겨울밤이 깊어지면 마을 사람들은 사랑방에 모여 만드기가 겪었던 축사 신의 기적 같은 이야기와 팔봉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가는 줄 몰랐고 이는 청울리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 내려가는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신령의 노여움을 산다는 교훈을 들려주며 잠을 재웠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올바른 도덕심과 경외심을 키워나갔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조금씩 살이 붙기도 했지만 그 본질인 진실함과 생명 존중의 가치는 변함없이 유지되어 마을 사람들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만드기는 어느 추운 겨울날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길가에서 구걸하는 초라한 노인을 발견했는데 그 노인의 눈빛에서 예전 팔봉의 흔적을 느끼고는 말없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두꺼운 손바지 한 벌을 건네주며 그의 고통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만드기의 자비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고 만드기는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고통받는 생명을 돕는 것이 뜻을 받드는 길이라 생각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원망보다는 용서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더욱 맑게 닦아나갔고 이러한 만드기의 성자 같은 품성은 축사신의 가호 아래 더욱 빛을 발하며 마을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동지 무렵이 되자 만드기네 집은 마을 사람들로 다시 한번 북적였는데 이번에는 마을의 모든 가축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기원하는 합동제사를 올리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성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축사 신의 단지 앞에 정중히 올렸고 김 영감님의 주도 아래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비는 축문을 낭독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누어 먹는 시원한 동치미와 팥죽의 맛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정한 화합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무엇인지 가슴 벅차게 느끼며 축제의 밤을 즐겼습니다. 만드기는 제사가 끝난 뒤 홀로 외양간에 남아 소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고생 많았다. 고맙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소들은 주인의 마음을 다한다는 듯 맑은 눈망울로 만드기를 응시하며 평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축사신의 단지를 비추는 은은한 촛불 아래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시련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고 진심은 다시금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촛불은 흔들림 없이 고고하게 타오르며 축사 안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만드기는 그 빛 속에서 신령의 자비로운 미소를 본 듯한 기분을 느끼며 무한한 평화와 안식을 만끽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희망이도 어느덧 늠름한 황소로 자라나 대박이와 함께 논밭을 누비며 만드기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고 청운리 마을은 그 어떤 흉년에도 가축들이 건재하여 굶주리는 이 없는 풍요로운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만드기와 옥수는 비록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가축들을 돌보는 부지런함은 흐를수록
더욱 깊어져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들의 슬하에는 부모를 닮아 심성이 고운 자식들이 자라나 택소관리 비법과 신령에 대한 예법을 이어받았고 청운리의 아름다운 전통은 세대를 넘어 면면이 이어지는 숭고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겨울밤, 만드기는 문득 방 안에서 들려오는 가축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삶이 참으로 복되다는 생각을 했고 그 복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진심 어린 존중에서 비롯되었음을 되새겼습니다. 밖에는 소리 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고 마을은 은세계로 변해 정적만이 감돌았지만 만드기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불꽃보다 뜨거운 생명에 대한 열정과 신령에 대한 감사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불을 끄기 전 머리맡에 놓인 경전을 한 구절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고 이제는 정말 아무런 미련도 걱정도 없는 평온한 상태로 잠을 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옥수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나직이 읊조린 뒤 이불을 매만져 주었고 자신도 남편의 곁에서 평화로운 꿈나라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고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겨울바람조차 이 집의 행복을 시샘하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변해 있었으며 집을 수호하는 모든 신령이 부부의 머리맡에서 축복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청운리의 밤은 이토록 아늑하고 거룩했으며 모든 생명이 잠든 그 시간에도 축사신은 눈을 뜨고 마을의 안녕과 가축들의 생명을 지키며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만드기의 꿈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는 소가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황금빛 초원에서 온갖 가축들이 평화롭게 뛰노는 무릉도원 같은 풍경이 펼쳐져 그의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축사신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는데 신령은 인자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만드기의 어깨를 다독이며 내 정성이 이 땅을 살렸노라고 칭찬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만드기는 그 꿈속에서도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이 모든 것은 신령님의 보살핌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신령은 허허 웃으며 만드기에게 영원한 평화와 건강을 약속하며 눈부신 빛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가을은 꿈에서 깬 만드기는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진 것을 느끼며 비로소 자신의 모든 업보와 시련이 완전히 씻겨 내려갔음을 직감했고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달을 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활기차게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양간으로 나가 희망이와 대박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 하루도 우리 잘해보자라고 활기차게 인사를 건넸고 가축들도 주인의 기운을 느꼈는지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기운찬 울음소리로 화답했습니다. 만드기의 집 마당에는 다시금 생명의 활기가 가득 찼으며 그의 성실한 발걸음은 청운리의 대지를 깨우는 희망의 북소리가 되어 마을 전체로 울려 퍼져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네 집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소리에 자신들도 힘을 얻어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했고 청운리는 그 어떤 마을보다도 먼저 아침 해를 맞이하며 생동감 넘치는 일상을 꾸려나갔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시기나 질투 대신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격려가 가득했고 길을 가다 만나는 모든 생명에게 인사를 건네는 친절함이 일상이 되어 청운리는 진정한 지상 낙원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축사신의 비밀은 이제 두려운 전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삶의 태도로 승화되었으며 만드기는 그 중심에서 변치 않는 수호자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찾아와 대지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날 때쯤 만드기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
나무를 심으며 대지의 신령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등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몸소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는 우리 가축들이 먹는 풀 한 포기도 소중하다며 산천초목을 아끼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고 덕분에 청울리 주변의 산과들은 사시적 생명력을 잃지 않고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가축들은 신선한 풀을 마음껏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났고 만드기는 들판에 소를 풀어놓고 피리를 불며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복된 농부의 삶을 누리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막을 내리려 하지만 청울리, 만드기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고요하게 일깨워주고 있으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줍니다. 깊어가는 밤, 만드기네 집 축사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이고 평온한 소들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여러분도 이제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깊고 아늑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 시간입니다. 만드기가 신령의 가호 아래 평안을 얻었듯 여러분의 밤도 축사 신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아무런 악몽 없이 오직 아름다운 꿈들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창밖의 달빛은 이제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여러분의 이불 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으며 공기는 적당히 차갑고 신부는 포근하여 잠들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으니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닫으셔도 좋습니다. 마드기가 내일 아침이면 다시금 건강한 소들을 만나러 나갈 것이듯 여러분도 내일 아침이면 한층 맑아진 정신과 가벼운 몸으로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마을 청울리의 평화가 여러분의 방 안까지 가득 전해져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호흡은 깊어지며 진정한 휴식의 축복이 여러분의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드기가 대박이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며 이 밤이 여러분에게 가장 고요하고 신성한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신령님의 품 안에서 달콤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만드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여러분의 귓가에 머무는 듯한 기분 속에 청울리의 모든 가축과 사람들은 이제 깊은 잠에 들었고 세상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고요한 평화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모든 불빛을 끄고 어둠이 주는 포근한 위로를 받아들이며 만드기와 함께 아름다운 황금빛 들판을 거니는 평온한 꿈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청운이의 따뜻한 흙냄새와 신선한 풀향기가 여러분의 꿈속을 향긋하게 채워줄 것이며 축사신의 인자한 미소가 밤새도록 여러분의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해가 떠오를 것이며 당신의 삶 속에도 만드기네 집처럼 풍요와 평화가 샘물처럼 솟아나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니 안심하고 깊은 잠에 드셔도 좋습니다. 밤은 깊어 만물이 고요하고 오직 당신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이제는 정말 모든 생각을 멈추고 영원한 안식의 품으로 뛰어드십시오. 축사신의 축복이 담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평온하게 잠재우며 가장 아름다운 밤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 신비롭고도 따뜻한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 남을 것이며 그 등불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어둠을 밝혀주어 평화로운 수면을 도와줄 것입니다. 만드기가 지켰던 그 고귀한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빌며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안온하고 행복한 밤 되십시오. 여러분의 꿈속에 청울리의 맑은 시냇물 소리와 소들의 다정한 눈망울이 나타나 영원한 평화를 약속해 줄 것입니다. 편안히 잠드세요. 내일 아침의 태양은 당신을 위해 가장 눈부신 빛을 예비해 두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